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구치소에서 옥중 접견을 한 후에 SNS에 올린 글을 소개를 드렸죠.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신평 변호사에게 내가 죽어야지 남편이 살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 영광스러운 앞날이 있었을 텐데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이 두 갈래 말을 어제 신평 변호사가 SNS를 통해서 했죠. 그래서 저도 그걸 그대로 좀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신평 변호사가 여러 매체의 방송에 출연을 해서 또 SNS에서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 40분 접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들었다고 하면서 좀 충격적인 내용들까지 막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오늘까지도 시끌시끌했습니다. 좌파 진영이나 아니면은 우파 안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매체에서 새로운 내용들을 신평 변호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대부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지금 신평 변호사가 쏟아내는 말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진실게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실게임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대부분 신평 변호사가 쏟아낸 말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어떻게 보면은 팩트에 가깝고 나머지는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와 만나서 본인의 생각을 전달을 하고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마치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지금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들 자체가 워낙 황당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신평 변호사의 과거 여러 가지 행적을 볼 때 과거에도 이런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툭 던졌다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게 확산이 되면은 그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라디오에 나가서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쪽으로 밝혀지는 그런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을 때부터 그런 일들이 좀 몇 차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본 결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번 사태로 보수 우파 진영이 전부 낙담을 하고 이렇게 절망감도 느끼고 이 패배감 그리고 상실감 엄청난 지금 트라우마 같은 것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을 또 본인의 자기 정치에 이용을 하는 그런 세태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참담한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일단 신평은 어제 제가 전에 드렸다시피 SNS에서 했던 말들을 여러 매체에 나가서 그대로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다른 내용도 덧붙입니다. 일단 어제 YTN에 나가서는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접견실에 앉자마자 김건희 여사의 첫 말씀이 내가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지 않겠느냐였다. 그런데 그 말이 SNS에 그 말을 쓰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비판이 있는 데 대해서는 신 변호사가 또 라디오에서 본인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향한 여러 공격과 엄해를 겪으면서 우울증에 빠졌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면 산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김 여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본인이 또 해석까지 합니다. 왜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해석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혹시 김건희 여사가 우리 남편이 계엄령 같은 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평 변호사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한 걸로 기억한다. 그런 말씀을 한 걸로 기억한다. 40분 만남에서 그런 말을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한 걸로 기억한다. 그런 말을 또 방송에 나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엄을 왜 했어? 이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다. 넌 말을 안 하더냐? 그거 하니까 진행자가 모르니까는 심평은 오히려 그게 아니고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느냐? 넌 말을 했다. 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자기에게 이야기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심평 변호사가 이 말을 해석을 합니다. 마치 불의의 일을 당할 사람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같아서 아주 기분이 섬뜩했다. 이렇게 본인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까지 또 했네요. 김건희 여사가 심평 변호사에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심평 변호사는 그래서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게 동조를 하면서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키웠다. 그거 키울 줄 아는 분이다. 이것을 남편에게 다음에 가시거든 꼭 전해달라고 몇 번이나 신당받으라. 자, 이런 말을 나눴다고 믿겨지십니까? 그 참담한 그 상황에서 면회를 하면서 이재명의 장점이 뭐냐? 그 김건희 여사가 물었고 심평이 사람을 키우는 거다 하니까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키우는 그 장점을 좀 가지라고 우리 남편에게 나중에 만나면은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 말을 그런데 심평 변호사는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발언 취지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가 보충 설명을 합니다. 방송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중에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인 위상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걸 명심을 해서 인재를 키워나가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나중에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돼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 인재를 좀 키우도록 하라. 이 말을 김건희 여사가 이 상황에서 했다. 심평에게 했다. 그 심평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전한길 씨 등 국민의힘 이야기는 없었느냐. 또 진행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신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말을 아꼈다. 무책임하다. 말을 아꼈다. 근데 그 앞에 쭉 이야기했던 것들은 뭐죠? 그리고 진위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수위 밑에 드러난 팔목과 손을 보면 뼈대밖에 없다. 손 자체가 엑스레이 사진에서 나오는 뼈처럼 그렇게 돼 있다. 40kg도 안 되느냐 이 질문도 또 나오고 지금 아마 그럴 것이다. 고 했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봉관 회장의 서희건설이 지금 이재명 정권하고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김건희 여사가 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그 수사 방어 전략에도 절대 좋은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런 말을 했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다면은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재의 발언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일단 그 말부터 부인을 했고 이 국민일보가 오늘 그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변호인들하고 김건희 여사가 자기 변호인들하고 접견을 한 자리에서 신평 변호사가 SNS 등을 통해서 공개한 이 한동훈 관련 발언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말이 아니다. 곧 말했다고 변호사들이 전했습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에 관한 얘기를 심평 변호사가 먼저 얘기를 꺼냈고 거기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는 자꾸 그 한동훈 이야기를 꺼내니까는 한동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뭐 배신하지 않았으면은 이 영각이 있을 텐데 또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평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관해서 물었다거나 조금 전에 무슨 뭐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거나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김건희 여사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 이제 변호인들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신 변호사의 그런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 신평 변호사가 그냥 위로하러 왔다고 했는데 밖에서 그런 얘기를 정말 했느냐? 그분이 왜 그러는 건지 아느냐? 오히려 변호인에게 되물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는 지금 했던 그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주장하는 이 충격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신평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TV조선이 또 그 변호인들을 취재를 했는데 그 변호인들도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만났을 것이다. 그런데 황당해 하더라. 또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배신감을 느꼈다. 또 당했다. 그 전에 뭐 어떤 그 속아서 7시간 통화 녹취록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최재형 씨에게 또 디올 그 목걸이 디올 그 백 받는 과정에서 몰카 촬영도 있었고 여러 번 이 함정에 많이 빠졌었죠. 어쨌거나 함정에 여러 번 빠진 적이 있는데 또 당했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평 변호사가 여러 가지 유도성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김건희의 말처럼 김건희의 의견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 과연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김건희 여사를 2번 죽이는 일이다. 이런 반응이 지금 그 변호사, 김건희 여사 변호사 쪽에서 났다고 합니다. 이런 특정인이 본인이 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와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또 퍼뜨리면서 이 혼란한 와중에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 이런 말들이 이 좌파 진영의 공격거리가 되죠. 공격거리가 돼서 가뜩이나 이 우파를 악마화하는 그 자기 지지층을 중심으로 우파를 악마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가장 쓰기 좋은 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책임하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한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본인의 의견을 마치 김건희 여사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퍼뜨린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상당히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